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대구에서도 경쟁 정당을 키워주셔야 대구가 살아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낙동강의 기적을 꿈꾸는 도태우입니다. 네. 네, 일단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후속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중단을 선언하면서 장기 과제로 가는 건 아니냐, 추진이 어려운 건 아니냐 하는 이 예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용했습니다. 이 그간의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먼저 총평부터 해보자면요. 도태우 변호사님. 네, 역사적인 대전환을 향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되고요. 네. 비전과 방향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낙동강의 기적, 나아가서는 영일만의 기적과 금오산의 기적.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이런 순서로 질적 확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발전이 중단되고 공멸한다는 이런 절박감을 공유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미국 예를 보면은 타운에서 주로 연방국가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역순으로 근대국가 대한민국에서 주와 같은 단위가 생겨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세계사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인구 500만 TK는 노르웨이나 핀란드, 뉴질랜드 나라의 500만 가까이 국가입니다. 거의 나라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중화학공업 정보산업 시대에 이어서 4차 산업 지식융합 시대를 맞아서 교육수도 정신수도인 대구 경북에서 네. 선도적인 사명이 이렇게 부여됐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대구 경북을 보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꼭 성공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 5월부터 추진되다가 네. 지난 월요일 날 대구, 경북,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이래 4자 합의를 통 크게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4년 전에 대구, 경북 메가시티도 하다가 이렇게 좌절됐는데 이번에 큰 산을 넘었다고 보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구 경북 특별시라고 합의를 했지만 대구하고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두 번째는 대구 경북하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세 번째는 대구 경북하고 그리고 국회 간에 여러 이견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듯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네. 잘 추진돼서 대구 경북이 낙후되는데 큰 그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행정통합 합의문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의회 또 주민들 의견 청취가 중요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리 강 의원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로 보면 대구시 의회, 경상북도 의회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이 정부 심의 세 번째가 국회 특별법 국회 통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은 주민 동의 이렇게 필요한데요. 네. 대구시하고 경북도 의회는 대구시의회는 뭐 홍준표 시장하고 똑같은 당만 거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경북은 경북 북부가 좀 반발했잖아요. 발전이 소외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아마 이철우 지사가 밀어붙이면 이 또한 뭐 대구나 경북은 동정교배를 하고 있는 집행부하고 의회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제 행안부가 찬성을 했으니까 TF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5개 부처. 그게 기재부, 산자부, 교육부, 국토부, 행안부 5개 부처인데 여기서 큰 산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항상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예산 등에 있어서 물가에 세워놓은 애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 문제, 예산 문제를 갖고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회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어제 제가 일부러 중앙당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니까 대구 경북 특별시 합의는 들었다. 근데 내용에 대해서 들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여튼 불경 메가시티도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방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통합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고
되었을 때 어떻게 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어떻게 좋아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는 꼭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꼭 투표해서 통합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도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선 그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5조를 보면은 네.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뭐 이렇게 통과돼야 된다가 아니고 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투표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네.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을 비롯한 소통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다방면에 걸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잘 모으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민투표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또 그 분열 때문에 뒤에 후유증도 남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소통과 수렴 절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은 상당한 합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강론 차원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것이 좋고 너무 크게 공론 분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행정통합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국회 설득이 또 잘 될지가 하나의 핵심 과제입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된다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 의원님? 예, 금방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인 관계로 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또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는 언론 보도만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와서 뭐 얘기를 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방이 수도권 외로는 지금 지방이 정말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살아남으려고 수도권 외 지역은 정말 살아남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또 열심히 돕고자 한다. 하지만 이제 대구 경북처럼 이게 통합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에게 잘 소통해서 그렇게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도 변호사님. 네, 그 오사카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도 더 작은 단위 지방을 살려보려고 무진 돈도 붓고 애쓰다가 광역 메가시티 방향이 맞다는 최근 일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경 지역처럼 이렇게 메가시티 방향은 민주당도 전부터 이제 분권을 많이 주장했었고 큰 틀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소통은 여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네. 대구 경북 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이미 민주당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야당 다수당이 된 야당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 좋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마치 계속 언론 보도 나오면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네. 서울 다음으로 2대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크게 보도만 장밋빛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옛 속담이 그 가방 크다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자꾸 충실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을 통과하려면 가장 핵심은 중앙정부 대 대구 경북 특별시가 어떻게 권한 이양을 받아올 것인지 네.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예산 돈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양 받아올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지금 대구 경북하고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 추려보니까 249개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네네. 6, 7개 분야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기재부하고 힘겨루기가 엄청 산 넘어 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잘 풀어서 대구 경북이 발전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먼저 길을 가는 쪽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더 먼저 만나게 되는데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선례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죠. 그 이후에 당정 관계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두 분 지금 상황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첫째로 미래지향적 좀 관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둘째로는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과거 문제보다는 대한민국이 지금 맞고 있는 참 중대한 위기나 미래 개척을 위한 진짜 이슈가 그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서 논해졌어야 되는데 아쉽다. 보면 최근에 뭐 북한군 파병 또 친원전으로 전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희망의 사다리를 어떻게 재건하냐 이런 부분들 참 큰 문제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논의되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대담을 명예혁명과 비교한 언론이 있었는데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의회주의가 시작된 그 명예혁명 예를 보면은 승리를 한 쪽이 정보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위대한 근대 정치의 출발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강 의원님 좀 그러시지만 민주당의 그 총선 승리 후의 행태나 또 한 대표 63% 득표를 강조하는 그 행태 이건 그 영국의 명예혁명 태도와는 좀 상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긴 자가 정보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뭔가 승리를 하고는 더 내려놓는 자세 그건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한 대표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부터 이제 독소 조항을 지적했어요. 그 수사 중 인지한 사건으로 무한 확장한다든지 언론 브리핑으로 인민재판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기존에 지적하던 입장이 어디로 갔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투쟁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야당의 굉장히 좀 문제인데 이걸 비판해야 될 여당 대표가 특검법 문제로 이렇게 다시 좀 혼란스럽게 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구지방 변호사의 회지 제목이 형평과 정의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이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러는데 같은 저울 같은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형평이거든요. 네. 정의만이 아니라 형평도 중요합니다. 법에서.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영부인 특검 특별감찰관 하지 않았나 이런 같은 잣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제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불감청 고서원. 한동훈 대표는 감히 청하지 못했는데 원래 몹시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예,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엎드려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홀대하는 듯한 만남을 가지니까 드디어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그 여당의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가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이었더라도 대표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도 있고요. 그게 대의성이 있잖아요. 네네. 2년 임기가 보장 대표한테 이제 회동을 하는데 손질러 놓고 얘기하고 테이블 위에 긴 테이블 위에 팔 얹어 놓고 옆에 그 비서실장 모셔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학교 불려와가지고 학부모 대동하고 학교 불려와서 담임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있는 모습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한테는 콜라 한 잔 주고 그 원내대표한테는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 대통령께서 대표하고 얘기를 뭐 끊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더 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어느 쪽으로 실리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 쪽으로 다 쏠리면 이거는 정말 윤 대통령이 바로 레임덕이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부인이 힘들고 살이 많이 빠져 걱정이라고 했는데 왜 자신의 부인의 힘든 거는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든 거는 생각 안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시점에서 네네. 이렇게 힘든 거 말씀하셨는데 어느 언론에 그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 범죄 혐의자가 너무 중책을 맡아 이렇게 다니는 게 국민이 힘들다. 이런 참 따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은 테이블이 이렇게 범죄 약간 혐의자는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죠. 예, 민주당에 너무 야당 쪽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 정도 원탁 테이블인데 원탁 테이블이 요즘 좀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원탁 테이블 강조해서.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오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